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의 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나라란 중국, 일본, 러시아를 말합니다. 공통점을 보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모두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옆에 문자를 보면 모두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보면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러시아 문자는 알파벳과 같이 대문자, 소문자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어는 주변 나라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웃 나라의 식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찬이 무게가 있고 절인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금속 젓가락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녹슬지 않는 나무로 된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고 또 생선 요리가 많기 때문에 가시를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는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음식을 가운데에 두고 큰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기 때문에 젓가락이 다소 길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뜨겁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서 이런 음식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젓가락 끝이 뭉툭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의 세 나라와는 다르게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밥을 먹습니다. 러시아는 또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례로 음식을 내는 생활이 되었고 이 코스 요리 문화가 유럽에 전해졌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의 식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것은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던 젓가락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나라, 일본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젓가락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주로 먹는 음식이나 식사 예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양과 재질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웃나라의 명절 풍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명절 풍습들 중에서도 특히 새해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설날 아침이 되면 나이와 복을 삼킨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습니다. 또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풍습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새해 아침이 되면 신사나 절을 찾아서 한 해의 행운을 빕니다.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아침 식사로 조니라는 떡국을 먹고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새해가 되면 대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고 만두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새해 아침이 되면 샴페인을 터뜨리고 덕담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형 열기구를 띄우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나라의 명절 풍습을 보았을 때 풍습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고 또 복을 바라는 마음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웃나라의 생활 모습, 즉 문자, 식생활, 그리고 명절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나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중국, 일본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과 역사, 사람들의 인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고유한 문화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를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럽에 가까운 서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 모습이 우리보다는 유럽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웃나라와의 경제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교류의 사례에는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기술이나 자원을 수입 수출하는 것,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의 장점으로는 몽골과 러시아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역 현황을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입, 수출하는 비중이 모두 1등이고 일본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다음으로 이웃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교류 사례에는 이웃나라와 합작해서 영화, 만화 등을 만드는 것, 이웃나라의 공연을 보는 것, 이웃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 등을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합작 작품이 이웃나라와 가능한 이유는 동아시아 사람들끼리의 공감대가 있고 교류하기에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은 중국인이 가장 많고 이웃나라와 교육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나라와의 정치 교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치 교류의 사례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대통령들이 만나 회의하는 것, 자유무역협상, 즉 FTA 협상을 위해서 절차를 논의하는 것, 또 철도, 가스, 전력 사업을 협력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나라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환경 문제, 자유무역 협상, 역사 문제, 그리고 국방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환경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바람, 강 등을 타고 이웃 나라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함께 노력할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나라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